미군 병사가 스웨덴 사부사에서 만든 칼구스타프 무반동총으로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육군은 1980년대 이 화기를 제식화했으며 특수전부대와 해병대, 해군 내비실 등도 현재 칼구스타프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비 6,110억 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 35만 명의 병력을 운영하며 유럽과 한국, 일본의 자국군을 주둔시켜 사실상 북반구 전체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 세계 100대 방위산업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9%를 보유하고 적들이 가공할 만한 최첨단 무기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곳.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설명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다. 군사 장비에 한해선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미국이지만 놀랍게도 몇몇 무기 체계는 꼼짝없이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이 수출 1위 미국, 수입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4에서 2018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 무기 수입의 12%를 차지했다. 인도, 이집트, 호주, 알제리가 이에서 5위권을 형성했으며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한국, 베트남이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미국은 1.8%로 16위에 머물렀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17년 기준 미국의 무기 수입량은 5억 4천만 달러다. 적은 지출은 아니지만 같은 해 수출 금액이 31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무기 수입에 꽤 인색하게 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기 수입을 배제했다기보다 무기 구매 첫 번째 조건인 작전 성능 충족 측면에서 미국산을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아서다. 2018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에게 무기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실제 장비별 무기 수입 비중을 살펴봐도 항공기가 40.6%로 가장 많았고 센서, 화포, 기갑 차량 순이다. 22 전투기에 들어가는 주요 전자장비를 영국에서 수입해 쓰는 등 완제품보다는 부품 수요가 크다고 한다. 미국이 가장 꾸준히 수입하는 완제품 무기로는 단연미, 육군, 제식 병기로 사용되는 스웨덴 사부사의 명품 칼구스타프 무반동총이 꼽힌다. 이 특수전 부대의 스테디셀러 칼구스타프 무반동총이란 말 그대로 발사 시 포신이 후퇴하지 않고 반동이 없는 포를 의미한다. 반동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반동이 작다는 뜻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등장한 칼구스타프는 1948년 스웨덴 육군이 쓰기 시작한 뒤 점차 유럽 각국의 대전차 무기로 퍼졌다. 1979년 일본 육상자위대가 제식 무기로 채택했으며 미국은 1980년대 칼구스타프를 육군 제식 무기로 선택했다. 미군도 국산 무반동총 사용을 검토했다. 1980년대 말 진행된 특수전 부대 장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미국산은 물론 다양한 무반동총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칼구스타프 성능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미 육군은 물론 해병대와 해군 내비실도 칼구스타프를 사용하고 있다. 칼구스타프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벼움에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칼구스타프 M4 모델의 경우 티타늄과 단서 섬유로 이루어져 무게가 7kg도 채 나가지 않는다라며 사용하는 병사의 피로도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통상 15kg 이상 무게를 절반으로 덜어낸 데 따라 기동성을 높였다는 뜻이다. 또한 무반동총치고는 초소형에 가까운 1m 미만이다. 60여 년간 성능 개량을 거듭했으나 83mm 구경 기준은 유지해왔다. 대신 대전 차용, 대인용, 진지파괴용 등 작전별로 탄약을 다양화했다. 육군과 내비실, 해병대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가 이 무기를 공히 채택하고 있는 비결이다. 육군의 보병 지원용 장갑차인 드라곤이 미국 메릴랜드주 메버딘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30mm 기관포를 발사하고 있다. 드라곤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에서 제작한 30mm 기관포를 새로 탑재한 모델이다.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잘 알려진 보병 지원용 차륜형 장갑차 스트라이커에 최근 탑재된 30mm 기관포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 제품이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30mm 기관포를 탑재한 개량형 스트라이커 장갑차 드라곤을 유럽 주둔군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쿠림 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 기갑부대 대응 전술을 고민했고 기존 12.7mm 기관총보다는 30mm 기관포를 탑재해 화력을 키우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트라이커 여단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노르웨이의 30mm 기관포는 사거리 3km로 기관총 사거리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탄과 철갑탄은 물론 신형 공중 폭발탄도 발사할 수 있다. 미 특수부대의 주력 개인 화기 중 하나인 MP5 기관단총은 독일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무기다. 미 해병대가 70여 대를 운영하는 해리어 전투기는 영국 BAE 시스템이 개발해 영국 공군과 해군이 썼던 중고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경우다. 미군은 노후화한 FA-18D 호넷을 대체할 전력이 필요했고 군비 감축의 일환으로 해리어 전투기를 퇴역시켜야 했던 영국군의 사정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다. 국산이니까 최고는 옛말 될 것. 이처럼 미군의 해외 무기 도입은 나름대로 다양하지만 특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국한돼 있다. 2017년 초 미국 의회 조사국은 향후 미군의 무기 수입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배치는 물론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신형 전투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도 무기 개발에 더 큰 비용과 자원을 쏟아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하나 군비 감축 기조 속에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만해 자체 개발이 아닌 수입 무기의 여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화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 역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미연한 경비대가 해상 초계기로 쓰고 있는 C-17J 스파르타는 이탈리아 알레니 아사가 제작한 수송기를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개량한 것이며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미국 무기가 최고일 것이란 고정관념은 앞으로 맹목적 애국주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눈조감을 가지는 F-22. 미 공군과 계약을 한 지 13년 후 록히드 마틴의 F-22 능패, 지상군 및 다른 전투기들과 말로서가 아닌 통신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배와 방공 시스템의 표준이나 현재 F-22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링크-16 메시지를 보내면 F-22의 스텔스 위치가 알려지기 때문이다. 랩터 조종사들은 F-22만이 가진 고도의 안보 데이터 링크에 의해 통신한다.
그러나 F-22카 F-16과 통신하려면 레터기는 무선 채널을 열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F-22 작전의 큰 문제이다. 레터기의 스텔스 기능과 강력한 센서는 말없이 통신할 수 있어야 전투에서 다른 공격기나 지상군에게 목표물을 알려줄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신형 무기 체계 하나를 개발키로 결정한 뒤 추진하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여전히 수십 년이 걸리지만 공군 매거진 리포터 션 워터맨은 록히드 마틴의 부사장 올란도 산체스의 말을 이와 같이 부연 설명했다. F-22은 지휘관이다. 미국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팩은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도 얼마 가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 해당 기술을 복제, 개발하고 있다라며 F-22의 링크 16 데이터 링크는 음성이 아닌 무선 메시지로 목표물 데이터와 위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링크 16은 미국과 동맹국 전투기 2년 전 F-22 현대화에 누적되어 온 지연 문제와 직면한 공군은 레터기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워터맨은 적고 있다. 공군은 4년 전 현재 진행 중인 F-22의 현대화를 기민한 기동성 전달 파이프라인으로 재구성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적고 큰 현대화 대신 많은 작은 업데이트를 몇 년 만에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라고 워터맨은 말한다. 공군의 F-22에 링크-16을 더하는 것은 최우선이 되었다. 현재 공군은 보다 더 협력 체제로 만들기 위해 F-22의 스텔스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링크-16의 전송 기능은 F-22 공중 합동작전에서 다른 전투기와의 전투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신의 조감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작전할 수 있게 한다. 신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콜플레이 할 수 있다. 라고 산체스는 워터맨에게 말한다. 공군은 오랫동안 레터기의 데이터 링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계약 문제로 2017년에야 방법을 찾았다고 워터맨은 말한다. 상세한 요구사항을 담아 모든 요소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도되지 않는 재래식 접근 방법 대신 미 공군은 신속 개발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들여오길 원했다. 2019.1월 F-22 프로그램 부서는 2016년 국가방어관법 804조 아래 새로운 도입권을 사용해 레터기의 기민한 기동성 장치 RACR을 록히드 마틴에게 특별 주문했다. 2019 재정년도에 RACR는 F-22의 현대화와 유지비 총 27억 달러의 일부로 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예산 563달러 100만 달러 중 140달러 1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2019년 예산 배정은 마침내 공군과 록히드 마틴이 2020년부터 레터기에 링크 16 능력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링크-16으로 F-22 파일럿은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기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링크-16 기동성은 수백 가지 데이터 메시지로 여기 나이스에서 여기 배드 가이가 있다 의 위치 정보를 아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알아 빨리 발사하게 한다. 잘못이 없으면 록히드 마틴은 링크-16을 F-22에 더하여 2020년은 마침내 레터기다 세계에서 최고의 전투기로 다시 태어나 주위의 우군에게 더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